만약 여러분이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불과 45일 만에 그 돈이 1346억 원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건 무슨 불법 도박이나 실체 없는 가상화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6년 봄 대한민국 극장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본 증식의 실화입니다. 지난 2월 설 연휴에 개봉한 장항준 감독의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사고를 쳤습니다. 개봉 45일 만에 무려 1,4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어버린 건데요. 이 영화가 지금까지 전국 극장에서 긁어모은 누적 매출액만 무려 1,346억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지난해인 2025년 대한민국 영화 전체 매출액의 무려 3분의 1을 단 한 편의 영화가 고작 한 달 반 만에 싹쓸이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호기심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와, 장항준 감독 이제 진짜 재벌된 거 아니야? 저 1346억 중에서 대체 얼마가 장항준의 개인 통장으로 꽂히는 걸까? 우리는 뉴스에서 1,000만 영화, 1,000억대 매출이라는 화려한 숫자들을 보며 그 돈이 전부 감독과 주연 배우, 그리고 제작사의 주머니로 쏙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의 계산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레드카펫과 무대 인사 뒤에 숨겨진 영화 산업의 아주 냉혹하고도 치밀한 이익 배분 계산서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결제한 티켓값이 어떤 단계를 거쳐 쪼개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항준 감독의 손에 얼마의 인센티브가 쥐어지는지 그 진짜 수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영화라는 것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얼마나 고도화된 금융공학의 산물인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순진한 당신이 절대 몰랐던 부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자본주의 생존 노트, 순진한 경제학입니다. 자, 이 복잡한 영화 산업의 수익 구조를 우리가 매일 가는 초대형 빵집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영화의 제작사와 감독이죠. 그런데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도 사고 오븐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친구에게 10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투자사입니다. 자, 이제 빵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걸 전국 8도에 있는 매장에 진열하고 광고를 미친 듯이 때려줄 유통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배급사가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직접 와서 돈을 내고 빵을 사 먹는 거대한 매장, 여기가 바로 극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픈입니다. 손님들이 매장에 구름처럼 몰려와서 빵을 미친 듯이 사 먹었고 드디어 포스기에 무려 1,346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이 찍혔습니다. 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이 거대한 돈다발 앞에서 국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모든 물건을 팔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먼저 떼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명목의 영화발전기금 3%를 추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346억 원에서 세금과 기금으로만 약 175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진짜 돈, 약 1,171억 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를 만든 감독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빵을 팔 수 있게 목 좋은 곳에 거대한 매장을 지어준 건물주 극장입니다. 극장은 알바생 월급도 줘야 하고 에어컨도 하루 종일 틀어야 하고 비싼 월세도 감담해야 한다며 남은 돈 1,171억 원의 절반인 50%를 칼같이 떼어갑니다. 약 585억 원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극장 체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제 남은 돈은 절반인 585억 원입니다. 이 돈이 비로소 빵을 기획하고 유통한 투자 배급사 측으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아직 제빵사인 감독의 손에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유통 전문가인 배급사가 수고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깁니다. 보통 넘어온 돈의 10%를 배급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585억 원의 10%인 약 58억 원이 배급사의 몫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527억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 모든 판을 시작할 수 있게 초기 자본 105억 원을 대줬던 돈 많은 친구 투자사가 등장합니다. 투자사는 수익을 나누기 전에 내가 처음에 빵 만들라고 빌려줬던 원금 105억 원부터 우선적으로 회수할 게라며 본전부터 완벽하게 챙겨갑니다. 자, 그럼 527억 원에서 원금 105억 원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드디어 이 프로젝트의 진짜 알짜배기 순수익 약 42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테이블 위에 남게 됩니다. 원금을 빼고도 무려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니 그야말로 투자 대박, 잭팟이 터진 겁니다. 이 422억 원의 순수익을 이제 자본을 댄 투자사와 빵을 직접 만든 제작사가 업계 관례에 따라 보통 6대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집니다. 계산해볼까요? 투자사 측이 약 253억 원을 가져가고 장항준 감독과 함께한 제작사 측이 약 169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장항준 감독 개인 돈은 어디 있냐고요? 제작사가 돈 버는 건 알겠는데 감독은 월급쟁이인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장항준 감독과 같은 핵심 창작자들은 저 복잡한 지분 싸움과는 별개로 아주 독특하고도 폭발적인 수익 창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닝 개런티, 즉 흥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콜옵션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특정 가격을 넘어설 때부터 수익이 무한대에 가깝게 치솟는 금융상품이죠. 영화 감독의 러닝 개런티가 바로 이 콜옵션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를 찍기 전에 수억 원대의 기본 연출료를 미리 받습니다. 이건 영화가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감독이 굶지 않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돈 복사는 영화가 손익분기점 BEP라는 마법의 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총 제작비는 105억 원이었고 이를 관객수로 환산한 손익분기점은 약 2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개봉 후 불과 1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260만이라는 선을 가볍게 부숴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극장으로 들어오는 관객 한 명은 장항준 감독에게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됩니다. 업계 관례상 메이저 상업 영화의 감독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관객을 인다. 보통 300원에서 500원 사이의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1400만 명을 돌파한 지금 시점에서 장항준 감독의 성과급을 정밀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관객 1400만 명에서 손익분기점 260만 명을 뺍니다. 그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초과 관객 수는 무려 1140만 명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인당 300원을 곱하면 최소 34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장 감독이 협상을 잘해서 최대치인 500원으로 계약했다면 무려 57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항준 감독이 영화 시작 전 받았던 기본 연출료 수억 원에 이 러닝 개런티 34억에서 57억 사이를 더하면 감독 한 명이 이번 작품 단 하나로 벌어들인 총 수익은 대략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 순이익을 감독 한 명이 벌어들인 셈입니다. 물론 이 수십억 원의 돈이 내일 아침 장 감독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은 철저한 비밀유지 조항에 묵혀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장항준 감독 본인도 인터뷰에서 흥행 보수는 아직 제작사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정확한 조건은 나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인 온다웍스인 대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났다고 해서 내가 다 가져가는 독점적 구조가 아니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인센티브는 지급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죠. 유해진 배우처럼 흥행을 이끈 주연 배우들에게도 수십억 원대의 러닝 개런티가 돌아갈 테니 이 영화가 창출한 거대한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는 게 아니라 창작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는 일종의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400만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장항준이라는 인물의 가치 재평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왕사남이 터지기 전까지 장항준 감독은 냉정하게 말해서 흥행을 포장하는 A급 1티어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데뷔작 라이터를 켜라 이후 불어라 봄바람, 기억의 밤, 그리고 최근작 리바운드까지 흥행 성적은 늘 100만 명 언저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이 내린 꼴팔자, 본업보다 예능을 더 잘하는 입담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메가폰을 놓지 않고 묵묵히 버텨온 이 언더독의 인내는 마침내 1400만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의 절친 윤종신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장항준을 보면 두 가지를 배운다. 꾸준히 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행운이 오면 결국 망한다는 것. 그러면서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게 왔다. 1300만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영화는 그 예측마저 비웃듯 1400만을 뚫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성공이 갑자기 쏟아질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장항준 감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주는 또 다른 경제적 안전장치가 등장하죠. 바로 그의 아내이자 최고의 스타 작가인 김은희 작가입니다. 장 감독이 처음 이 영화 연출을 두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무조건 하라며 확신을 심어준 것도 김은희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폭주하며 온 세상이 장항준을 찬양할 때 김 작가는 어디 가서 말 조심해라, 오빠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며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날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미 1000만 영화를 5번이나 경험한 베테랑 유해진 배우까지 옆에서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막대한 부와 명예라는 거품에 취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의 차가운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1346억 원이라는 매출은 극장 담벼락을 넘어 현실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는 관광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고
그 결과 영월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100년 전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하고 배우들의 전작까지 다시 차트를 휩쓰는 이 현상. 하나의 잘 만든 콘텐츠가 사회 전체의 경제 수레바퀴를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1400만 관객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숫자의 기록들.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통장에 찍히는 액수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번 왕과 사는 남자의 기록적인 흥행은 단순히 한 감독의 대박 사건을 넘어 침체되었던 우리 문화계 전체에 아주 귀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되어 그 10배가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결실이 다시 현장의 스태프들과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건강한 선순환의 구조를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지역 사회가 다시 북적이고 잊혔던 고전 소설이 다시 읽히며 함께 고생한 배우들의 진가가 재조명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분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1346억 원이라는 거대한 매출보다 더 가치 있는 것. 24년을 묵묵히 버틴 한 창작자의 진심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의 마음과 맞닿았다는 그 사실 아닐까요? 화려한 화면 뒤에 숨겨진 치밀한 숫자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가 극장에서 보낸 그 2시간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투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장항준 감독과 왕과 사는 남자가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창작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롭고 복잡한 경제 이슈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당신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